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건강하고 성실한 국민이면 일반 상식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도 낙담하는 일이 없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잠수함 산악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LH 사태니 또 용인시 공무원들의 투기 사태니 참 허탈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의 수석동 도시개발 및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제가 쭉 그동안 취재하고 자료를 모아본 결과 상당히 많이 닮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서산시의 터미널 이전하고 그 터미널 이전 효과로 시가지가 늘어난 확장된 그 확장성하고 과거에 터미널 이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던 일, 새롭게 추진했던 일 등을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중엔 서산시가 이게 정보를 공개를 일부러 하는 건지 안 하고 싶었던 건지 너무 안 해서 제가 8번째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말은 공손하지만 그 내용상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빠서 쓴 걸 보셨을 거예요. 보여드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행정심판 혹은 소송을 해야 되겠다, 정보를 반드시 받으려면 그런 마음을 먹고서는 할만하면 주고, 그것도 다가 아니라 일부 찔끔 주고, 또 해서 할만하면 또 찔끔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도시개발 및 터미널 이전, 터미널 운영권은 터미널 사업자가 있습니다. 옮기고 말고도 그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일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도 자기들이 사서 가는 게 맞죠. 일반 사기업이니까. 그런데 제가 2017년부터 이제 시중에 하도 말이 많고 소문이 많아서 정보를 얻으려는데 그렇게 안 줬어요. 안 주고 또 그랬는데 뭐 일반 시민들, 이제 터미널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왜 그걸 모르냐, 온비드니 뭐 그런 뭐 실거래 정보 사이트니 가면 다 나오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런 핀잔도 들었는데요. 저는 NGO 출신입니다. NGO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비판을 하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일반 기업들의 자료를 가지고 공적인 일을 비판하거나 대안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2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해서 제가 애먹었던 거를 8번째 같은 정보 공개 청구한다는 그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이런 그 도시개발 및 복합터미널 신축 내지 이전 정책은 무슨 과가 담당해야 되냐면요, 토식과 건설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처음에 뜻하듯이 교통과로 배정을 해서 교통과 입장에서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우린 그런 자리 없다, 부존재다, 이렇게 답이 자꾸 오고 그랬습니다. 그 몇 차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2017년 10월 말경에 당시 서산시장이 이름으로 신문기사에 터미널을 수석동으로 복합터미널을 세운다, 도시개발과 함께, 그렇게 이미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발표가 난 사항을 시민들 누구라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도시과를 방문해서 그 면담을 하면서
녹취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날 도시과에 갔었어요.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녹취하는 거죠. 기자는 녹취 안 하고 근거 없이 그렇게 떠들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과, 건설 건축과 이런 곳에서 당연히 다뤘을 내용을 왜 교통과에다가 배정해서 정보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혹은 나랑 입장이 정반대인 분들, 제가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노란 보자기가 2개 있죠? 하나에 10kg씩 됩니다. 이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2017년도 시중에 민심이 하도 흉흉해서 저와 NGO 후배들, 그리고 또 이 터미널 이전과 관련이 깊은 구도심권 상권 주민들이 모금도 하고 해서 수석동 일원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임의로 전수조사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520개 정도, 520개 좀 넘습니다. 제가 정리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임의로 조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누구라도 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이렇게 따로 묶어놨죠. 이걸 이렇게 바짝 들이대면 이 땅 주인의 개인정보가 드러나고 지번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땅은 지역에서 유력한 그 사업가들의 공동소유 땅 15필지에 대한 그 등기부 등본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분석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 등기부 등본 발행일이 보이시죠? 발행일이 2017년 8월 23일 2017년 8월 23일로 냈죠? 이때 이 사업가님들의 공동 소유의 땅을 우연히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가서 떼게 됐습니다. 떼게 돼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요,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산시장은 2015년 1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내 임기 내에 터미널 첫 삽 뜨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기사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딱 2달 전에, 이게 무슨 저기 흑막이 써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딱 2달 전에 이렇게 등기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익명 처리하느라고 다 이렇게 땅땡땡땡4 땡땡땡 공동소유 수석동 토지 2014년 10월 일제정리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 다 지웠습니다. 집안 다 지웠어요. 그리고 이름도 다 지웠습니다. 언제냐면 다 똑같아요. 2014년 10월 29일로 15개의 필지가 무조리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15번까지 다 돼 있죠. 그
등기 변경사항이 뭐냐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말소예요. 그게 15개 필지 다 동일합니다. 근저당 설정권자는 누구였냐면 땡땡땡땡 조합입니다. 건물 및 수목으로 돼 있네요. 11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말소라는 얘기는 토지 자체에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 위에 지상법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의 땅이라도 나무를 심으면은 땅 주인이라고 함부로 그거를 제거할 수 없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은 11억 7천만 원에 근저당에 설정돼 있다가 2014년 10월 29일 날에 일제히 근저당권, 지상권이 설정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 좀 해석해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 똑같죠? 네. 이 내용에 뭐 두 분이 소유를 2004년도에 취득을 하셨는데 2014년에 이렇게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총 몇 평이냐면 15개 필지 17,830평방미터 5,403평입니다. 그래서 그 근저당 내용을 평당 계산해 보니까 21만 6,546원 꼴입니다. 한 평당. 근데 2015년 14년 그때 당시에는 그 토지가 그 동네가 저기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동소유이며 구입은 2004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분 간 거래가 있는데 누구랑인지는 그건 그렇고요. 지분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분의 토지가 당시 서산시장에 당시 시장에 2015년 1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내임기내로 첫삽 뜬다고 했어요. 자, 이에 대한 해석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부동산에 밝으신 전문가님들께서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분석 내용을 자세히 이 밑에도 잔뜩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라 다 삭제했습니다. 자, 그랬고요. (2015년) 당시에 지금도 되게 대동소이합니다만 2015년 당시에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양 저기 가스 충전소 그쪽에서 수석 농공단지 가는 길 이쪽부터 여기 새로 나온 외곽도로 있죠? 요 사이가 그렇게 소문이 많았어요. 그때 2017년도에 제가 이렇게 소문 지역을 계속 표시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맹종호 시장이 2019년도에 들어서 이 터미널 문제가 말이 많으니까 시민 참여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모를 반 이상 줄여서 2035년인가요? 그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다가 터미널과 주거지역, 상가 뭐 이런 부대 그 시설들을 결정한 거로 보여요. 이렇게 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뭡니까? 논이죠? 이런 거 밭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엔 이건 농로길이에요. 넓은 4차선 도로 이런 거 아니고요. 농로길입니다. 한번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로 해서 로드뷰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길도 변변치 않아요. 전봇대도 없고요. 수도도 변변치 않고요.
하수도도 없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없어요. 지금은 터미널이 1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2015년, 16년, 17년 그 당시에는 그 터미널 이슈가 없으면 이 도시 기반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허허벌판이고 이 동네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고요. 그런데 여기를 100만원, 200만원 막 이렇게 주고 살 수 있는 땅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수석동 지역의 그 소문의 동네는 이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벌판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거 지도로 위성사진으로 보는 건데요. 로드뷰로 보십시오. 전봇대 하나 별만치 못합니다. 통신선, 뭐 전봇대, 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도시 기반시설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도 이게 도로잖아요. 벌써 다르잖아요. 규모가, 선 굵기가. 그러니까 이 허벌판에 왜 2015년부터 그렇게 토지거래가 많았는지 다음 시간에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직은 이 OBS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아서 좀 답답하실 텐데요. 열심히 해서 제가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방송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에서 이 부분 정도, 또 여기 중앙고 주변 이 정도가 2009년까지 추진됐었는데 이번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왜 이렇게 허벌판이었을까? 아까 그 서산의 유력 사업자 공동명의 땅이 여기 이 지역에 있어요. 그분들 땅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임의조사해서 지번을 그냥 여기저기 찍어서 헥터 520개를 넘겼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그 사업가들이 땅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땅이 있는지 그거는 조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가들의 땅은 분명히 있어요. 등기상으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거는 2009년도 날짜 기사입니다. 유상권 시장님 때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이거는 스크린샷 한 그 날짜고요. 요 밑에가 이제 입력, 이게 기사가 올라간 날짜죠. 2009년 12월 1일 이렇게 올라갔죠. 제목이 뭡니까? 버스터미널 이전 추진, 후보지 3곳 용역 거쳐서 대상지 선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상권 시장님 때만 해도 이렇게 그 지역 간의 무슨 알력이나 이런 거를 피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터미널을 어디다가 옮긴다 이러지 않고 후보지를 세 군데 두고 연구 용역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용역 내용이 인구가 25만이 됐을 때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을 먼저 잠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먼저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제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거는 제가 2016년 17년 하도 이상한 소문들 저한테 제보, 지역신문 기자도 하고 NGO 활동가 했으니까 저한테 당연히 제보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래서 땅 거래가 많다고 이상하다 하고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거예요. 2017년 그 정도예요. 이 동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새로 외곽도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외곽도로 시작 전부터 여기 그 애양 가스 충전소에서 수성 농공단지로 가는 이 길 사이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었죠. 그때 당시엔 저기 원암동까지 땅 팔으라고 하고 다닌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십시오. 2015년 1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자, 보이시죠? 뭐 제보나 기사니 뭐 정보를 인용만 해도 뭐 문제 삼고 그랬어서 이거 무서워서 이거 공적인 일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업데이트는 이거는 스크린한 날짜입니다. 이거 여기가 스크린샷한 날짜고요. 여기 보십시오. 기사 승인이 2015년 1월 30일입니다. 오후 3시 16분 47초에 올렸네요. 여기 서산 태안신문에 난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처음 발표한 거예요. 동문 이동 주민과의 대화라고 여기 사진에 나오네요. 여기 기사 내용에도 나옵니다. 2015년 시장 연두 순방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동문 이동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열린 대화에서 그렇죠? 자, 2015년 1월 30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정황상 지역의 유력한 사업가 두 분의 공동명의 땅이 2달 전에 일제 근저당 왜 지상권 설정이 말소가 되었는가, 돈이 갚아져 있는가, 그게 토지의 이용, 토지주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저당이니 가압류니 이런 게 잔뜩 있으면은 좀 골치 아프죠. 다른 사람이 땅을 사거나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 2017년 10월에 중앙투용심사 그 결과가 서산시에 통보됩니다. 그거는 투용심사 결과 통지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영상이 길면 지루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요거를 열어드리면 이거 보이시나요? 요걸 열어드리면 수석동 토지거래 무작위 추출 자료 중 특이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열면은 개인정보, 집원이라든가 개인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20개가 넘는 520개 정도의 저희들이 임의로 뗀 등기부 등본 중에서 128개의 등기부 등본이 이제 그 등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등기상 중대한 변동이란 첫째 소유권 이전을 말하고요. 둘째가 명의 이전이나 상속. 세 번째는 근저당 가압류 설정이나 말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기상
증대 변동사항을 가진 등기가 520여 개 중에서 128개였다는 거. 그래서 그게 한 30%가 30%쯤 되죠. 30%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하지 않고 수석동 여기저기 무작위로 탁탁 찍은 것 중에서 30% 정도가 등기상 변화가 있었단 얘기죠. 중도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요, 그렇게 알았고, 하도 저기 서하씨가 정보는 안 주고 전화해도 대답도 안 하고, 뭐 터미널 저기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마지막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당시 시장이 2018년 초에 2018년 착공기사 2018년 터미널 이전 수석동 개발과 병행한다. 이렇게 이제 선거 이전이라 발표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불과 몇 달 전, 두 달, 그렇죠? 2017년 10월 말에 중앙투용심사에 통과했으니까요. 이거는 언제 발표했냐? 2018년 1월 18일 날 했네요. 그죠? 이렇게. 이때도, 물론 2019년까지도 제가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산시로부터 받은 건데요. 올해 못 보여드립니다.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12년부터 해서 2014년, 15년, 16년의 거래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보이시죠? 2015년, 아직도 2015년, 이제 2016년 이렇게 이 자료를 이제 취득 사항과 취득 세액과 뭐 지목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시청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시민단체하던 후배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첫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서산시가 총당한 시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게 농간하다시피 분명히 건설 도시 무슨 건축 이런 과가 주관하는 건데 교통과에다 배정한다든가 안 주고 앉으다가 터미널을 그 좁은 지역에서 어디에 정해진지 몰라서 그게 무슨 명분이죠? 이미 수석동으로 다 옮긴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못 준다는 등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수석동에 투기가 발생될까봐 정부가 해서 투기가 발생될까봐 못 준다고 말이 되려면 정말로 공익적으로 그랬으면 그렇게 터미널 같이 어마어마하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 있는 후보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기 과열 방지지구로 선정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설정해 놓고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토지거래도 뭐 어려워지고 땅값도 막 안 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터미널이 이전 정책이 또 있나 보다 그랬었는데요. 도대체 2009년에 하다가 그 연구 용역 보고에 의해서 인구 25만 명이 되면은 저거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 6년간 무슨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먼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이상하다. 혹은 왜 그러지? 그 정도만 알았지 제가 이게 무슨 이상하다고 뭐 조사하고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이 되니까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 제보도 들어오고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제가 거기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이만큼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장관이든 자치단체장이든 터미널이든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자기 장관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해당 지역, 서산시장이라면 뭐 서산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여기가 좋겠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거를 담당하는 그 부서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들이 그 담당할 일 아니겠습니까? 실무진들이. 그럼 서산은 먼저도 설명했지만 2000년대 초반은 모든 차량이, 서울 가는 모든 차량이 요길, 이렇게 터미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태안에서 오는 차와 대사에서 오는 차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해서 터미널로 다 갔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터미널 앞에 길이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데 30분도 걸리고 그렇게 답답했다. 여기 로타리도 막혔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도 터미널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해서 서령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산시 뒤쪽으로, 시청 뒤쪽으로 해서 읍내동 교육청 쪽으로 빠지는 길을 뚫었거든요. 거기 뚫고 또 이 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로 뚫고 나니까 여기로는 사람들이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길이 많은데, 또 이쪽으로 더 가면은요, 음암 쪽에 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율목리 쪽으로 가보면은 지곡에서 음암 가는 길이 또 뚫렸잖아요. 그때 뚫렸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그 중후반 이후구나. 이렇게 거기에 뚫린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자꾸 서사시대를 안 거쳐도 되는 그 외곽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여기 터미널 앞과 시청 앞 로타리가 덜 막혔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터미널 이전 욕구의 근본 원인은 해소됐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도 이제 덜 뚫리고 그래도 좀 이제 포부를 가지고 옮겨보자 해서 그때 당시 3군데 정도 후보지를 두고 하다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그냥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구가 안 늘었죠. 25만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 6년 동안 인구가 25만이 됐습니까? 안 됐죠. 대체 무슨 상황 변화가 있어서 터미널 2를 옮겨야 된다고 했을까요? 터미널이 더럽네, 냄새나네, 그런 거는요, 여기에 이권 있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이든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에 터미널 이전을 하라고 1600명의 그 서명이 시에 당도한 줄 알아요. 여기에 이권 있는 사람들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해도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서 터미널을 굳이 옮기려고 했을까? 인구가 25만이 아니라 별로 늘지도 않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가 얼마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옮기려고 했을까? 그 의문이 드는 거죠. 그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점심시간에 이런 말씀 점심시간에 했구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터미널 바닥이 지저분하다. 그런데 제 생각엔 터미널 바닥에서 볶음밥 해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던데요. 터미널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서 옮기자. 터미널 옮기면 그 사람도 여기서 담배 안 핍니까? 왜 지금은 터미널 앞에다가 흡연실 만들었어요. 터미널 앞에 냄새가 난다.
저는 냄새가 별로 안 나던데요. 거기 열심히 청소하십니다. 제가 아주 극적으로 설명드렸죠? 터미널 바닥이 더럽다. 저 같으면 터미널 바닥에다 볶음밥 해먹겠다니까요. 비벼서. 그 깨끗하게 치우고 닦고 한 거를. 물론 건물이 한 40년 됐죠. 콘크리트 건물이 수명이 100년이에요. 이게 정말 안 되겠다 하면 터미널 사업자가 권한이 있으니까 옮기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대체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이 등기부등본, 이 산처럼 많은 등기부등본, 이건 전체가 아닙니다. 그냥 일부만 샘플링한 거예요. 여기서 발견한 부분 이야기라든가 또는 토지거래 건수에 관련해서 또 지가 상승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가 발표하는 정보는 서산시청이나 법원에서 발급받은 자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